월보험료 36,980원으로도 이렇게나 탄탄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 채널 태아베베 박가경입니다. 여러분, 태아보험 가입하기 너무 어려우시죠? 설계사마다 추천하는 보장도 다 다르고 보험료도 다 제각각이다 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태아보험은 절대 과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병원비는 실비에서 거의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가 비싸고 불필요한 특약까지 중복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필요한 특약들과 가성비 좋은 내용들로만 최대로 탄탄하게 구성을 하더라도 월보험료 36,98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만약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안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이 넘어간다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설계안 내용과 한번 꼭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자료 및 의학자료, 실제 청구율을 반영해서 정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안내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먼저 태아보험 제안서 첫 페이지를 보면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출생 전 보험료는 56,800원, 출생 후는 36,980원이고요. 출생 전 보험료는 임신 주수와 산모님 연령에 따라 변동되고 출생 후 보험료 36,980원이 실제 20년간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출생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 사고로 인해서 몸에 후유증이 남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보장 범위가 좁은 50%, 80% 이상 후유장애, 자전거 탑승 중 후유장애들을 구성하지 마시고 위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 3% 이상부터 100%까지 보장이 되는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담보 하나만 탄탄하게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신경장애로 후유장애 15% 진단 시 1억 원에서 15%를 곱해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이들은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 위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2번은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납입 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모든 보험료가 모두 면제되면서 가입 금액 10만 원이 지급되고요. 3번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암 진단 담보는 납입 면제 대상에서는 유사암이 빠져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 이내에 유사암 진단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수로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4번과 5번은 골절 진단비고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순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라 50만 원 최대로 구성해 드렸고요. 자연 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쇄골 골절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니 꼭 구성해 주셔야겠죠. 6번 화상진단, 7번 중증 화상진단 담보입니다.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부주의하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 원으로 해드렸고 중증화상 부식진단 담보는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되는데 보험료가 85원에 보장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큰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기에 구성해 드렸습니다. 8번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하루당 5만 원 지급되고요. 아이들은 뛰어놀다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들은 항상 상해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 입원 일당은 필수로 구성해 주셔야 되세요. 상해 입원 일당 관련해서 여러 특약들이 있는데 전부 다 구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담보와 큰 사고로 상급병원에서 장기 입원 시를 대비해서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까지 서브로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입니다. 아이들 얼굴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는 거에 있어서는 성형 목적이라고 해서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 되고 보험료도 74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구성해 주시면 좋아요. 11번부터 15번은 상해 1호종 수술 담보입니다. 1호종 수술 담보는 수술 기법에 따라 보장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1종에서 5종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한 수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종 20만 원부터 5종 1000만 원까지 보장되고요.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이마나 머리를 꿰매는 경우라든지 교통사고 등 상해 사고에 대한 수술비 보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16번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의 영구적인 장애, 후유증이 남으면 보장을 해주는데요.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암 관련해서 2023년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2위가 내믹 중추신경계, 3위가 림프종암이에요. 17번 일반암 진단비 1억을 메인으로 위 세 가지 모두 보장되는 19번 다발성 소아암 5천만 원을 서브로 구성해서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 진단 시 총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게 구성해 드렸고요. 모든 회사가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전이, 재발, 잔여암과 같은 2차적인 암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 원까지 탄탄하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18번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특약으로 일반암의 20%인 최대 금액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유사암 진단비 안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2025년 4월부로 유사암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26번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 원은 별도로 구성해 드렸어요. 다음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 보장 금액의 20%만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2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을 구성해야지만 800만 원으로 최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간혹 뇌혈관 1, 2로 왜 구성을 안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뇌혈관 1, 2로 구성하게 되면 보장 범위도 좁아지고요. 신생아 뇌출혈을 진단받으면 400만 원만 지급되거든요. 보험료 차이도 나지 않는데 굳이 보장 범위도 좁고 보장 금액이 반밖에 안 되는 뇌혈관 1, 2로 할 필요는 없겠죠. 23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심장혈관 관련 특약은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요. 보험료를 살펴보면 가입 금액 2천만 원 기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는 506원이고 심혈관 질환 진단담보는 3,132원으로 심혈관 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 보험료보다 6배 이상 더 비쌉니다. 2023년 통계 자료를 보면 0세에서 29세까지 총 인구수는 1,4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부정맥 환자 수는 15명, 심부전 환자 수는 0명으로 총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세 이전 발병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만 구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심장을 최대로 탄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 심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이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이죠. 실제 태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 가장 청구를 많이 도와드렸던 담보가 입원 일당이에요. 그래서 최대 금액이 6만 원으로 구성했고 아무래도 어릴 때 입원하는 경우는 소아병동이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 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 20만 원 위 2가지 담보까지 서브로 구성해서 모두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탄탄하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비 엄마 아빠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서 인큐나 니큐 사용 시 중환자실도 보장되는지 따로 중환자실 담보를 넣어야 하는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저체중아나 조산아, 미숙아로 태어나서 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95%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5%만 발생하게 되세요. 이 5%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비와 질병 입원 일당, 저체중아 입원 일당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생전 보험료가 5만 원 기준 6,500원이나 되는 중환자실 담보까지 중복으로 구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현재 주수에 비해 아이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거나
조산에 대한 위험이 있으신 분들만 5에서 10만 원 정도로 추가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는 질병 수술비 선천 포함 혀 유착증 제외 담보 40만 원, 질병 수술비 선천 포함 혀 유착증 제외 경증 질병 제외 담보 10만 원 이렇게 총 50만 원 구성이 가능하세요.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미용 목적이나 임신 관련,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 수술 시 폭넓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중에서는 보장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특약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수술비 50만 원을 가성비 특약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로 수술 시 질병 수술비와 중복으로 보장되는데 예를 들어 폐렴으로 수술을 할 경우 질병 수술비에서 50만 원,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50만 원, 총 100만 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질병 수술 1에서 6종 담보입니다. 1종은 가장 가볍고 당미한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보장하는데요. 표에 보시는 질병에 대해 각 종마다 1종은 20만 원, 5종은 1천만 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동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함께 구성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설소대 수술이나 선천성 모방, 부위계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49번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 담보입니다. 9세 이하 상위 5개 수술 인원 통계를 보면 1위가 편도절제술이에요. 편도절제술은 질병 수술비, 질병 16종 수술비에서도 지급을 하지만 수술 확률이 높은 질병들은 보험료만 높지 않다면 중복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보험료가 15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해 드렸습니다. 51번 소아탈장 수술 담보, 52번 충수염 수술 담보입니다. 위 특약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질환들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확률 대비 보험료 부담이 적은 편이어서 가성비 특약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55번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은 심장병으로 인해 개용 심장 수술을 받은 경우 보상되고 심장 시술을 받게 되면 56번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9세 이하 주요 수술 통계에서 4위가 심장 수술인 만큼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심장 쪽 관련 담보들은 가능한 최대로 탄탄하게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7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 200만 원 구성해 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을 이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요. 심방, 심실 중격 결손이나 음낭수종, 구개열 등을 포함해서 신경계통이나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기뇨계통 등 선천 수술비 중에서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꼭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58번 인공와우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난청으로 와우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해주고 선천적, 후천적인 난청 외에도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인공와우 이식 수술도 보장을 해줍니다. 월 납입 비용 25원으로 5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고요. 청각 관련 특약 중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성비 특약으로 구성해 드렸어요. 추가로 위에 보이는 담보들처럼 보장 금액은 몇천만 원 단위인데 보험료가 10원 단위의 저렴한 특약들은 발병률이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고 혹시라도 발병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64번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입니다. 예전에 있던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는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보장 내용이 200만 원 한도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최근 업그레이드된 이 담보는 변호사 비용은 1,500만 원 한도, 인지액과 송달료는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 아가보험에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담보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 구성해 드렸는데요.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을 해줘야 할 때 보장이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실수로 화재가 나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었을 때 등 정말 많은 사례를 들 수 있겠죠. 이 담보는 대인, 대물, 누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람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건 458원, 대물은 664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누수가 2065원으로 너무 비싸 누수 제외로 우선 구성해드리고 있고요.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은 부모님 중 한 분이 가지고 계시면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태아 특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태아 특약은 위 4가지만 구성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입니다. 선천장애 출생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해 주고요. 심방, 심실 중등 결손뿐만 아니라 다운 증후군, 사경, 다지증, 심장기형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십 가지 선천질환들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 특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담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4일부터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 지급을 해줍니다.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선천변형 두상 진단 담보입니다. 출산 시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사두 진단을 받는데요.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은 선천장애 1종에서 보장이 되지만 사두는 장애 출생에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두로 진단 시 위 담보에서 50만원 최대로 보장받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출산 전후기라고 해서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입원 1일부터 보장받는 특약이고요. 신생아 질병은 대표적으로 황달, 구토, 고관절 탈구, 호흡곤란 등의 질병이 있는데요. 특히 신생아 황달 치료를 받을 때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 입원 치료를 동반하게 돼요. 이때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을 구성해 두셨다면 질병 입원 일당과 실비보험, 신생아 질병 입원비까지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죠.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출생 후 1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21주 6일까지만 구성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태아보험 30세 만기 추천 설계안을 보여드렸는데요. 월보험료 36,980원으로도 이렇게나 탄탄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설명드린 설계안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태아베베 1:1 실시간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모든 상담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